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에 공원이나 도서관, 또 저렴한 공공주택 같은 게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이런 걸 지으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땅입니다. 도시에게 땅이라는 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귀한 자산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은 도시들이 정작 이 소중한 땅을 미래를 위해 미리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 오늘 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도시에 저렴한 집도 짓고 푸른 공원도 만들고 다 같이 쓰는 커뮤니티 센터도 지으려면 땅이 꼭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땅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땅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당연한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퍼즐을 푸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해 보이는 방법이 바로 토지 비축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땅값이 저렴할 때 미리 사서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이야, 이것만 있으면 도시 계획 문제 없겠는데? 정말 완벽한 전략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 토지 비축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구는 최신 장비를 다 갖추고 경기에 나서는데 다른 누구는 맨손으로 뛰어야 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명의 건설사를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쪽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인급 선수고요. 다른 한쪽은 서울 같은 우리 동네를 위해 뛰는 지역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선수가 들고 있는 연장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대표격인 LH는요, 공공토지비축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고요. 토지비축이 아예 공식적인 핵심 사업으로 인정받습니다. 당연히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감면 혜택도 다 받죠. 그런데 우리 지역 선수, 예를 들어 서울의 SH공사 같은 지방공사는요? 이건 뭐 거의 텅 빈 연장통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근거도 약하고 세금 폭탄 맞을 위험까지 그대로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지방공사도 토지 비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조례 같은 내부 규정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현실의 벽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함정은 바로 이겁니다. 지방공사가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미리 사두면 국가가 만든 상위법에서는 이건 핵심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업무랑 상관없는 땅으로 취급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어마어마한 취득세, 재산세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너네 왜 일 안 하고 땅만 갖고 있냐면서 벌금 성격의 세금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봐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할 정도죠. 이건 뭐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벌 받는 꼴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16개 주요 지방공사 중에 무려 10곳이 이미 공식 사업 목록에 토지 비축을 떡하니 포함시켜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일인지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해결책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SH도시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이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을 아주 명쾌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꼬인 매듭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입니다. 딱 3단계면 돼요. 첫째, 법에다가 지방공사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름 석자 명확하게 새겨주고, 둘째, 이 일이 지방공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업무라고 딱 못 박아주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핵심 업무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 부담도 좀 덜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미 국가대표 선수가 쓰고 있는 그 기본적인 연장통을 우리 지역 선수들한테도 공평하게 쥐어주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방공사에게 제대로 된 도구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멋진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멋진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도시공사가 해낸 이음 1977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자칫 민간 개발업자 손에 넘어가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우리 현대건축의 거장 김수근 건축가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인천도시공사가 이걸 직접 사들여서 지켜낸 겁니다. 지역의 보물을 스스로 구출해낸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2018년에 어떤 건물이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는 연구부터 시작해서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2020년에 매입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리고 2021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 소중한 공간이 드디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수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결과물이죠. 바로 이 인천의 사례가 모든 걸 증명해 줍니다. 우리 동네의 역사, 우리 동네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지방공사입니다. 이들이 직접 나설 때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걸 인천이 똑똑히 보여준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족쇄를 풀어주고 도시들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구, 즉 공정한 토지 비축 시스템을 쥐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들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에 이런 제약이 전부 풀린다면 어떤 공간이 가장 먼저 생겨났으면 하시나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원일까요?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그것도 아니면 우리 동네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작은 박물관일까요? 결국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